눈 뜨면 달라진 세상, 조금 알만 하면 변해버린 세상. 여러분의 문화 트렌드 가이드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문화야 놀자 고민정입니다. 안녕하세요. 문화야 놀자 박권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한 주간 잘 지내셨죠? 그럼요. 네, 날씨가 그래요. 좋아지니까 기분도 맞아요. 좋아지네요. 네. 박권 씨, 네. 혹시 일기 쓰세요? 일기요? 네네. 일기는 제가 초등학교 이후로는 제가 써본 적이 없습니다. 이게 워낙 제가 또 악필이기도 하고 글 쓰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제가 얼마 전에 집 정리를 하다가 네. 예전에 쓴 일기를 발견했어요. 아, 예전에 쓴 거? 요즘 게 아니고? 요즘은 저 요즘 뭐 제가 쓰는 건 아니지만 예, 했더니 그래요. 옛날에 이런 일들이 있었구나 이런 생각을 했구나. 감회가 엄청 새롭더라고요. 어렸을 때는 어떤 소녀였어요? 전 정말 어릴 때 문학 소녀였어요. 문학 소녀였어요? 네네네. 일기장에 나와 있어요, 그게? 그럼요. 왜냐면 시를 쓰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네. 진짜 뭐 남들은 다 제가 그 작가가 되는 줄 알았대요. 그 정도였어요? 네네네. 그때로 돌아가고 싶어요? 전혀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일기 얘기하니까 네네. 제가 이제 일기를 써놓으면 나중에 뭐 제 후손들이 또 볼 거 아니에요? 볼 수도 있잖아요. 그쵸. 그걸 보고 와, 우리 저 조상 중에 이렇게 재밌고 멋진 분이 계시구나 하면서 그거를 뭐 이제 웹툰이나 영화로 또 만들어질 수도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웹툰과 영화? 장르 하나는 분명하겠어요. 예, 뭔데? 코믹. 장르는 제가 알겠습니다. 좋은 거잖아요. 그럼요. 네, 좋은 코믹으로 거죠. 또 이렇게 히트할 수도 있잖아요. 네네. 그 민간의 사실 이런 기록들 이런 네.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맞아요. 공공의 기록도 중요하지만 민간의 기록도 굉장히 중요한데 자 이렇게 그 민간의 과거 민간의 기록들을 모아서 예. 컨텐츠로 만들고 활용하는 그런 국가기관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 국가기관이 있다고요? 네네네. 진짜예요? 예. 바로 네. 한국국학진흥원이라고 합니다. 한국국학진흥원. 네네네. 그래서 오늘 이런 한국국학진흥원의 이상호 연구원님 네. 모시고 민간 기록들이 어떻게 컨텐츠로 만들어지는지 자세히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호 연구원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네. 와, 우리 연구원님 거의 뭐 체격이 저랑 비슷한데. 네. 예. 저 화면 보시고. 같은데요. 예? 조금 더 큰 것 같습니다. 제가 저보다 더 크신 것 같아요. 네네. 예, 저도 좀 크거든요. 네. 그죠? 화면 보시고 네. 우리 저 시청자분들께 소개 한번 해주시죠. 본인 소개 좀. 안녕하세요. 네, 이상하로 합니다. 안동에서 왔고요. 지금 그 한국국학진흥원에서 기록유산 그리고 또 기록유산을 가지고 새로 콘텐츠로 만드는 그런 작업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우리 프로그램에 나오시기 위해서 멀리 안동에서 오셨어요. 안동에서 오시면 혹시 걸어서 오신 건 아닐 테고. 여보세요. 지금 걸어와요. 예. 어떻게, 옛날에도 말 타고 왔고요. 한 네네. 4일쯤 걸렸는데 네. 오늘은 4시간쯤 걸렸습니다. KTX 타고 이렇게 오신 거죠? 네, KTX가 한 3년 전인가요? 생겨갖고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이게 요즘 아마 서울 분들은 안동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이 마음의 거리가 사실은 굉장히 많이 먼데요. 근데 그쵸. 거리는 실제로 많이 좁아져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좀 안동이 네네. 좀 뭐 가본 적도 거의 없죠. 몇 번 없죠. 저는 많이 갔어요. 많이 가. 네네네. 저는 이제 안동을 태어나서 딱 한두 번 가봤는데 좀 멀다는 그런 막연한 생각이 있었는데 오늘 또 연구원 얘기 들어보니까 우리가 뭐 마음 먹으면 언제든지 갈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그쵸, 들어요. 그쵸. 알아보셔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리고 혹시 박권 씨는 예. 한국국학진흥원 들어보셨어요? 저는 뭐 이제 사실 뭐 이제 컨텐츠 진흥원이라든가 뭐 그런 거 뭐 이제 뭐 애니메이션 뭐 이런 거 만화 진흥원 이런 건 제가 들어봤는데 한국국학진흥원은 저는 오늘 처음 들어봤습니다. 솔직히. 네네네. 아마 또 이런 분들, 다른 분들도 네. 약간 생소하신 분들 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오신 김에 자, 한국국학진흥원 소개를 네. 한번 멋지게 부탁드릴게요. 네. 이건 아마 좀 이야기를 들려드리는 게 훨씬 이야기가 좀 편할 것 같은 네네. 생각이 좀 드는데요. 1970년도에 그 안동에 보면 안동댐이라고 굉장히 큰 댐이 하나 건설이 돼요. 예. 근데 안동댐이 건설이 되면 당연히 이 안에는 굉장히 많은 수몰지역이 생기겠죠. 근데 옛날 어른들 말씀을 들어보면 하회마을만큼이나 굉장히 잘 보존된 마을이 한 7개 정도가 물에 잠겼다 그래요. 요즘 같으면 난리 났겠죠. 그쵸. 근데 옛날에는 이제 그 개발 시대이기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한 7개 정도 마을이 물에 잠기다 보니까 이 마을이 떠나고 난 다음에 여기에 보니까 엄청나게 많은 한 100년, 200년, 300년, 500년씩 된 기록유산들이 그대로 이렇게 남아있는 것들을 보게 됐고요. 이게 이제 그 동네 분들이 볼 때, 이거 저거 그냥 둬서 도저히 안 될 것 같다. 라고 생각돼서 그 지역에 정부나 혹은 국가가 관리하지 않는 기록물이라 하더라도 이게 역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어떤 기록물이라고 판단되면 좀 누군가 모아서 이걸 좀 전승해야 될 필요성이 있겠다라고 해서 세워진 기관입니다. 그래서 1996년도에 이게 세워졌고요. 96년도에? 네네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 정부나 혹은 어떤 그 지자체나 이런 데서 관할하지 않는 중요한 기록유산을 지금 아마 지난달까지 제가 보니까 60만 점을 좀 넘게 모았고요.
이게 한국에서 가장 많은 아마 2등하고 이렇게 비교해봐도 한 더블 스코어 정도 차이가 날 겁니다. 네. 가장 지금 많다고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데 서울대학교 교정학 항공연구원이 가지고 있는 게 한 20, 30만 점 정도 있다고 보거든요. 예. 저희가 한 60만 점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것만 모아놓고 나니까 이건 뭐 모아놓고 나면은 도대체 뭐예요? 뭐 이런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듣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안에 있는 얘기들을 가지고 좀 새롭게 좀 개발도 하고 또 일반인 연구자들이 좀 접근할 수 있도록 만드는 작업들도 좀 하고 그리고 이 이야기들을 가지고 새로운 어떤 그 내용들을 가지고 좀 교육도 시키고 이런 다양한 작업들을 좀 한꺼번에 하고 있는 그런 기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면 잠깐만요. 그 60만 점을 발견했다고 하셨는데 그게 안동에서만 나온 거예요? 안동이 아니고 이게 이제 주로 경상북도 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이게 기록 문화유산이 굉장히 많이 이렇게 보존돼 있는 상황이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거기 경상도만 네. 활동하시는 거예요? 대략 한 8, 90% 정도가 경상북도 지역이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 나머지 한 1, 20% 정도가 이제 그 전국에서 좀 우리 것도 좀 맡아줬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해서 맡긴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아니 왜냐하면 그럼 이게 몰랐네. 이름이 한국국학진흥원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거. 우리나라에 있는 네네. 모든 이런 그 민간 자료들부터 네네네. 시작해서 다 수집한다는 말씀인 거죠? 네네. 주로 특히 이제 그 기록유산 중심으로 저희를 수집을 하고 있고요. 또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록유산이라는 게 다 이렇게 한자로 쓰여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자를 읽을 수 있는 사람들이 좀 필요하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이렇게 현대인들이 읽을 수 있는 작업들도 좀 해야 되고 또 연구자들 입장에서 보면 여기에 접근성을 좀 자꾸 접근을 좀 해야 되는데 이게 자료를 그냥 보면 이게 자꾸 이렇게 사람 손을 타면 이게 멸실되거나 훼손될 가능성이 워낙 높으니까 이제 거기에 대해서 어떤 그 뭐 디지털이나 혹은 디지털 아카이브를 통해서 제공하는 사업들도 좀 진행을 하고 그 있고. 디지털화 시키는 거예요? 네네네. 제가 주로 디지털 작업을 하다가 그 속에서 굉장히 재밌는 얘기들이 많겠다 싶어서 이게 이제 콘텐츠를 가공하는 작업들까지 진행을 했었고요. 그러면 이제 자 우리 정리해 보면 신기한데? 그 한국국학진흥원인 예. 진흥원은 1996년 96년도. 6년에 예, 예. 이제 안동에 만들어지는데 그 배경 자체가 네. 안동 왜 지역이 안동이냐라고 한 말씀을 이제 말씀해 네네네. 주신 거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이제 기록 유산에 대한 수집을 하고 계신다는 거죠. 네네네네. 자, 그 역사 연구랑은 조금 다른 건가요? 아무래도 이제 그 역사 연구가 필요하겠죠. 왜냐하면 100년 전 기록, 200년 전 기록이다 보니까. 뭐 사료 같은 거 보면서 이렇게. 네네네. 예. 이 기록이 왜 필요한지를 좀 우리가 알리려면 이제 역사 연구자들도 필요하고요. 네. 또 저같이 이렇게 철학 전공자들도 좀 필요하고요. 뭐 성리학이나 이런 어떤 그 옛날 한국 철학 전공한 사람들도 필요하고 또 신화 이런 걸 읽을 수 있는 한문학 전공하시는 분들도 있고 뭐 이렇게 해서 이제 그 다양한 어떤 그 그러니까 자료가 있다 보니까 자료에 필요한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또 그 속에 있는 재밌는 내용들을 좀 뽑기도 하고 또 이걸 연구 자료로 제공도 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특히 요 근래는 이제 우리 아마 이 시니어 TV에서 많이 알고 계실 것 같은데 그 속에 있는 재밌는 얘기들을 뽑아서 할머니들 교육시켜서 이렇게 그 어린이집에 파견하는 이야기 할머니 사업을 이렇게 계속 운영하는 기관이기도 합니다. 이야기 할머니. 네네네. 그러면 그 자료라는 게 그 네. 예전에 그 저기 뭐 문서나 네. 뭐 문관들이 이제 썼던 그렇죠. 그런 거하고 또 이게 뭐 유물 같은 것도 포함되는 겁니까? 네, 지금 저희들 대체로 많이 가지고 있는 게 이제 그 사료? 그 옛날 이제 출판하는 방식이라는 게 네. 주로 이렇게 나무판에다 활자를 새겨서 하는 목판 인쇄술. 그것도 있고. 네네. 그래서 목판 인쇄 그 자체도 지금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게 있고, 그걸로 통해서 만들어진 책도 한 2, 3만 점 정도가 있고요. 그리고 옛날에도 지금처럼 이렇게 굉장히 많은 어떤 그 활동들이 있었을 거잖아요. 그죠? 뭐 심지어 뭐 둘이 서로 다투다 보면 고소도 하고 고발도 하고, 또 네네네. 거기에 대해서 판결도 하고, 뭐 이런 어떤 이런 문서들도 굉장히 많이 남아있겠죠. 그 다음에 또 내가 대학에 합격했을 때 합격증 받는 것처럼 옛날에 과거시험 합격하면 과거시험 합격증도 받아놨을 거고요. 그리고 또 과거시험, 잊어먹지 않기 위해서 자기가 과거시험 답안지를 뭘로 썼는지 기록도 해놨을 거고요. 그때 뭐 OMR 같은 그런 건 없을 텐데. 그러니까 옛날에 OMR이 없었으니까 다 이렇게 그 예. 주관식으로 시험을 쳤겠죠. 네. 화선지 카드. 과거 역사를 본다 그러면 조선시대, 고려시대 이렇게 있잖아요. 그 조선시대 쪽 그런 기록물이 가장 많이 남아 있나요? 그럴 수밖에 없죠. 이게 사실은 그 기록유산 관점에서 보면 임진왜란이라는 게 갖는 그 역사적 의미가 굉장히 큰데요. 그거 자료들. 예. 네, 임진왜란 이전의 기록들은 거의 다 임진왜란 때 소실되거나 없어진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사실 임진왜란 이전에 기록된 기록물이 남아있으면 거의 국가 단위에서 이건 지정해서 관리해야 될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기록물이라고 보고요. 그렇죠. 예, 저희들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그러다 보니까 16세기, 17세기 이후로 이렇게 쭉 만들어서 한 20세기까지 만들어진 기록들을 주로 많이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럼 옛날에 저기 저기 문인들이 뭐 이제 그 벼슬 하는 사람들이 뭐 이제 네. 뭐 정약용 이런 분들이 네. 뭐 편지를 썼다거나 네. 뭐 그런 것도 다 포함되지 않나요? 어때요? 관찰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관찰을 이제 그 편지라고 하는데요. 옛날 분들도 편지를 많이 썼다고 네네, 그러더라고요. 편지가 엄청나게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게 이제 편지라는 게 지금 같은 우리 전화 통화할 거 옛날에 다 편지로 쓰시다 그쵸, 보는 그쵸. 분들. 예, 그리고 또 옛날에 뭐 소식을 전해야 되거나 혹은 필요하거나 혹은 뭐 아버지 좀 돈 좀 주세요 뭐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예. 뭐 이런 등등의 것들이 다 이렇게 편지글로 많이 남아 있습니다. 아니 그리고 또 그렇대요. 이 편지도 많이 있지만 사실은 일기도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그 난중일기도 있고 그런 거 예전에 같죠. 진짜 우리 그 역사적 조상님들이 보니까
예전부터 기록에 대한 또 그런 인식이 워낙 또 각별하셔서 일기 형태로 해가지고 모든 이런 적는 거? 네네네네. 그거 많이 하셨나 봐요. 요 얘기를 조금 드리려면 우리가 조금 다른 얘기를 조금 하면 네네. 예. 우리 조선이라는 게 어떤 나라로 규정할 건가 하는 고민들을 좀 역사학자들이 많이 하거든요. 오. 그리고 또 요 근래 이제 우리가 한국 정신을 뭘로 봐야 될까? 뭐 이렇게 얘기할 때 뭐 어떤 분들은 뭐 그 애민 정신도 있고 뭐 호국 정신도 있고 뭐 이런 얘기들 하시는데 저같이 기록유산 다루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K-스피릿, 즉 한국 정신은 저는 기록의 정신이 아닐까라고 생각될 정도예요. 기록의 정신. 네네. 왜냐하면 조선은 기록열이라고 표현할 정도가 아니라 기록벽이라고 요즘 표현해요. 이게 벽은 신드롬이거든요. 거의 이렇게 열병적 수준, 혹은 우리 방랑벽 이런 것처럼 네네네. 고치기 힘든 정도로 이렇게 많은 어떤 기록들을 하고 있는데 그게 어느 정도냐 하면 왕조는 당연히 왕조실록 쓰죠. 네네네. 왕조실록 쓰고. 실록? 예, 이 왕조실록을 쓰기 위해서 매일 성정원에서는 비서실에서 그 기록들을 하루하루의 기록들을 남기고 있습니다. 네. 이게 역사학 하시는 어떤 분이 내가 역사학 전공해야지라고 마음먹고 오늘 하루 내 성정원 일기를 좀 읽어봐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하루 종일 읽은 게 하루치를 모르겠다 그래요. 그만큼 방대한 기록들이 남아있는데 공부 못해요, 다. 네, 성정원 일기만 남아있는 게 아니고 그러면 다른 각사들도 있을 거잖아요. 뭐 우리 지금은 치면 뭐 행안부 뭐 그다음에 또 기재부 이런 것처럼 호조, 이조 이런 데서 각각 남긴 각사 등록들이 따로 다 있거든요. 예. 지방도 당연히 있겠죠. 예. 그리고 이런 것들이 나중에 모아져서 하나의 기록들로 계속 전승시켜오는 이런 어떤 국가적 시스템을 갖고 있었고요. 그리고 이게 그냥 국가적으로만 그랬냐 하면 그게 아니라 사실 그 문화가 그대로 가니까 지역에서도 똑같은 거예요. 자기들끼리 모이면 모임 일기를 쓰고요. 그다음에 또 어디 뭐 그 놀러를 가게 되면 기행 일기가 엄청나게 많이 남아 있습니다. 뭐 산을 가거나. 이게 하나의 그러면 말씀하시는 게 그 조선시대 같은 경우는 기록 자체가 하나의 문화로 정착이 돼가지고 네네네. 그렇다고 보셔도 될까요? 왕조뿐만 아니라 민간에서도 뭐 애 어른 네. 할 거 없이 다 본인이 뭐 감정 느낀 거라든지 일어난 일들 민사 송사 이런 것들 다 기록을 남기는 기록을 그런 남겼다고 문화가 하죠. 있었다는 말씀인 거죠. 네네네. 지금이야 사실 뭐 이제 디지털 컨텐츠가 있으니까 보존성도 뛰어나고 네네네. 후세 뭐 두고두고 이제 저장성이 좋으니까 그렇죠. 볼 수 있는데 그때는 그런 게 약하니까 네. 그래도 이렇게 기록을 해놓는 것 말고는 우리가 그걸 통해서 역사를 알 수밖에 없잖아요. 기억하기 위한 방법으로 썼던 것 같고요. 그리고 특히 이제 우리가 조선이 왜 이렇게 기록에 미쳤을까? 이렇게 보통 묻는 분들이 저한테 굉장히 많은데 네. 사실은 조선은 그 유교를 중심으로 세워진 국가잖아요. 예, 예. 네네. 그 유교는 사실은 자기가 그 자기 어떤 생활을 반성하고 자기 올바른 삶을 통해서 그 도덕적 성인이 되는 걸 목적으로 하는 학문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네들이 자기 수양의 방법으로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하루하루를 기록해두고 그날 저녁에 다시 돌이켜보는 방법들. 하루하루를. 그리고 뭔가 잘못된 게 있으면 그걸 통해서 반면교사 삼아서 그 다음에는 그런 일들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목적이 가장 큰데 이게 국가 단위 차원에서 이루어진 게 사실 왕조실록이었고요. 그리고 매일 그 기록을 그 기록의 어떤 그 적합성이나 정확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성정을 읽었었고요. 또 임금도 사실은 그 자기 이제 정조임금부터 시작해서 저녁에 다시 혼자 앉아 자기 일기를 쓰기 시작을 하죠. 네. 그게 일성록이라는 기록이 되고 또 유네스코 세계기록에서 등재가 됐습니다. 이런 기록들까지 그 국가 차원에서 이렇게 이루어지고 그게 그대로 이렇게 민간에서도 매번 사람들이 모이면 일기 쓰고 모임 일기 쓰고 또 그런 하루의 어떤 그 기록들을 이렇게 남기면서 문중 단위에서 쓰기도 하고 개인 단위에서 쓰기도 하고 이런 기록들이 굉장히 많이 남아 있는데 다행히 이게 저희 국학진흥원이 지방에 있다 보니까요. 사실은 민간에 있는 일기 같은 경우는 그 규장각이나 혹은 장서각 같은 데서 남아있기가 좀 힘들겠죠. 그렇죠, 그렇죠. 네네. 네네. 근데 지방에서 이렇게 기록물들을 수집하고 모으다 보니까 일기류들이 엄청나게 많이 이렇게 들어왔고요. 여기서 질문 하나. 네. 그 수집하신다고 하셨는데 사실 어떻게 수집하는지 그래요. 많이 궁금하지 저기 않아요? 뭐 소실됐거나 뭐 이렇게 없어지거나 그랬을 텐데. 왜냐면 사람들이 다 이거 갖다 주고 이러진 않았을 것 같은데 어떻게 수집을 하시나요? 이게 그 우리가 한 1980년, 90년대까지 이전까지만 해도 이 기록물을 담당하시는 곳, 이 지역에 담당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문중 단위에서 기록을 보관하기도 했었고 서원이나 한교 단위에서 기록을 보관하기도 했었고 이런 기록물들이 엄청나게 많이 남아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사실은 그 농촌 사회가 붕괴되고 농촌 경제가 무너지면서 이걸 그 가지고 계셔야 될 주체들이 나 도저히 못 가지고 있겠어요라는 얘기들이 되게 많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특히 그 가장 대표적인 게 그 옛날 고서적을 찍기 위한 책판 같은 경우는 나무판이 1000장씩 집에 어떻게 두고 있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지. 그러다 보니까 이게 썩기도 하고 내던지도 하고 이런 문제들이 좀 뭐 이사도 발생했죠. 하고 또 뭐 전쟁도 나고 네네네. 뭐. 그래서 이제 저희가 기관을 세우고 가장 먼저 한 작업이 뭐냐면 소유권 그대로 가지고 계십시오. 가지고 계시는데 우리한테 자료를 맡겨주시면 잘 보존하고 연구하고 그 의미가 뭔지를 좀 그 밝히고 하는 작업들을 우리가 하겠습니다라고 해서 이제 그 홍보하고 마케팅하고 이렇게 해서 모으기 시작을 했죠. 그래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지금도 소유권은 그분들이 가지고 계시고요.
이제 기록자를 저희들한테 맡겨주시는 방법으로 지금 맡겨서요? 네네네. 그럼 혹시 거기에 혹시 뭐 저 보물지도 그런 건 없나요? 지금 현재 보물이 20종이 넘고요. 오 있어요? 보물이 20종이 넘고요. 거봐. 지도만 해서 300종이 넘는데 혹시 그 중에 네. 보물지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 일기에다가 내가 저기 아무개인데 우리 저 손자 아무개한테 이거를 물려주겠다면서 이제 지도를 그려놓을 수도 있죠. 그럴 수 그렇잖아요. 있겠네요. 아니, 특히 그 지리지나 지도 관련 기록들이 굉장히 많이 남아있어요. 이거 봐. 그 이유는 대부분 그 우리 아버지 묘가 어디 있는지 우리 조상들 묘가 어디 있는지를 표시하기 위해서 지도를 많이 그리긴 했는데 내비게이션이 없으니까. 네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지금 그 한국의 고지도는 세계적 수준입니다. 그리고 그게 민간 차원부터 시작해서 국가 차원에서 이렇게 굉장히 많이 그려졌죠. 거봐요. 우리나라가 대동여 지도부터 혹시 그 중에 한두 개 정도 보물지도 있을지 예. 한번 연구 한번 거기 해보겠습니다. 나오면 얘기 좀 해주세요. 같이 좀 그 보물 찾으러 가게. 언니 그럴 이것도 리는 되게 없죠. 제가 재밌을 것 해야죠. 같아요. 네. 지원하세요. 지원할까요? 그거, 예, 지원해가지고. 연구원님이 본인이 혼자 하겠대요. 그 국학진흥원에 보면 아까 말씀하신 그런 이제 이런 활자들 목판 이런 네. 것들을 이제 다 보관했던 그 기록관이 있더라고요. 네. 근데 보면 놀랍게도 어떤 부분이 이제 글자 하나하나 파가지고 이렇게 한 네네.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나무 이제 판 전체로 해가지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전 정말 놀랬던 게 와, 예전에 진짜 글자 하나하나 파가지고 그렇게 네. 해서 이렇게 기록물을 남겼다는 자체가 정성인데 그게 진짜. 네. 한번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보시면 내가 일기 써서 내 혼자만 보는 거는 그냥 제 이렇게 메모해 두면 되겠죠. 그렇죠. 근데 요거를 조금 알리고 싶으면 한 10명 분에게 요걸 돌리려면 10명 필사하려면 어느 정도 걸릴까요? 아니 그리고 나무를 한 거는 네네. 그거 근데 하루 종일 그거 하다 끝나겠어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근데 예를 들어 태계 이황 선생의 말씀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 세대를 이어서 좀 많이 봤으면 좋겠거든요. 네. 그러면 이걸 출간해야 될 필요성도 느껴지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인쇄술이 발달하게 되는데 인쇄술의 이제 중앙정부 같은 경우는 주로 이렇게 글자 활자를 하나하나 찍어서 이렇게 박는 방식을 많이 취했다면 지방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이게 활자를 주저해서 이렇게 밀랍 속에 끼우다 보면 하루에 한 10장이나 20장 이렇게 하다 보면 밀랍이 틀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하루에 인쇄할 수 있는 분량이 그렇게 많잖아요. 네네네. 가장 좋은 방법은요. 이게 하나의 틀로 그냥 만들어버리는 방식. 틀로. 네. 그게 언제부터 만들었냐 우리가 가장 대표적인 게 그 고려의 불경을 만들기 위해서 몽골 침입돼요. 예. 그때 만든 팔만대장경. 팔만대장경. 예, 그렇게 해서 네네네. 나무에 그대로 새겨버리죠. 예. 글자 한 줄. 그리고 이제 그 위에는 종이로 그냥 뭐만 계속 찍어내면 되는 거니까 예, 이거는 뭐 수천 장이라도 하루에 이렇게 사람 노동력만 있으면 찍어낼 수 있도록 그렇게 되겠죠. 8만 그 얼마나 걸렸을까요? 사실 그 8만. 실제로 제가 그 기록해 보니까 한 1000장 정도 파는데요. 네. 굉장히 빠르게는 석 달, 넉 달이면 끝이 납니다. 물론 이때는 이제 우리가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그 어떤 생산성을 많이 올리려면 예산과 사람을 많이 투자하면 되고요. 한 사람이나 두 사람이 파면 뭐 시도 때도 없이 걸리겠죠. 그래서 팔만대장경 같은 경우는 석 달. 국가 단위에서 예. 모든 어떤 저 리소스들 다 이렇게 모든 이렇게 할 수 있는 모든 역량들 다 모아서 이렇게 진행을 했기 때문에 근데도 석 달 걸렸어요. 아니요. 팔만대장경 같은 경우는 그보다 좀 많이 걸렸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한 1000여 장 정도 그러니까요. 파는데도 네. 한 석 달 정도. 그때는 각수들이 한 20명 이상 이렇게 동원이 되는 걸로 근데 제가 사실 이렇게 목판에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사실 이런 그 기록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완전 문화로 네. 네. 이 세계가 열렸다고 제가 들었는데 네. 맞습니까? 이게 이제 사실은 목판에다가 뭘 판가간다는 자체가 갖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는요. 글자가 더 이상 훼손되지 않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종이는 이게 나중에 책을 보다 보면 따라서 없어질 수 있지만 나무는 그대로 보존성이 종이보다는 훨씬 더 높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그 말씀을 나무에 박아서 이렇게 그 다음 세대로 전승한다는 것 자체는 이 말씀 자체가 갖는 어떤 중요성을 그 나무에 박아서 올곧이 새겨서 전승한다는 의미가 굉장히 강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그 한반도에서는 경전이나 이런 것들 거기 담아서 이렇게 전승하는 체계가 굉장히 많아졌고요. 그러다 보니까 유학에서도 보면 저분의 말씀은 좀 그 다음 세대가에게 전승돼야 되겠다고 생각되면 이렇게 이 사람들이 논의를 해서 이거는 좀 이분 문집은 좀 만들어야 될 것 같아 라고 하는 문집 발간의 문화가 새롭게 만들어지게 되고요. 그게 지금 현재 조선이 아마 가장 수준 높은 어떤 인쇄술을 만들었던 거. 그리고 내가 죽고 난 다음에 내 얘기가 나무에 새겨져서 그 다음 세대로 남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하면서 살면 어떤 생각을 하냐면 내가 남긴 글 한마디, 내가 남긴 행동 하나를 굉장히 조심하게 되겠죠. 그러니까요. 이런 삶을 통해서 조선은 굉장히 수준 높은 유교 국가를 형성하게 만드는 요인들이 되게 돼요. 그래서 이게 그냥 단순하게 목판에 새겨진 나무 출판했던 인쇄 문화라는 게 별거 아닌 것 같던데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게 어떤 그 사회에 가져다 준 함이나 의미는 굉장히 컸고요. 요게 그대로 인정받아서 사실은 2015년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까지 등재가 되었죠. 그래서 네. 그래서 우리가
그때 당시에 그 명언이 많은 거예요. 명언도 신경 많고. 써서 하니까 멋진 말들이 많은 거예요. 그죠. 역사 대대로 남을 그러니까. 그걸 생각하다 보니까 그래요. 말 한마디라도 글자 뭐 글씨 새기는 것도 얼마나 신경을 쓰고 했겠어요. 주로 이렇게 사셨던 분들도 신경 써서 사셨고요. 또 그분의 말씀을 온전하게 전하기 위한 그 다음 세대에서 이렇게 좋은 말만 뽑아서 남긴 것도 굉장히 많겠죠. 그리고 아까 그 말씀하실 때 왜 그 일기 종류가 그 과거에 네네. 민간 기록 중에 일기 종류가 되게 많다고 하는데 사실 이런 뭐 민간 기록들을 수집하고 할 때 많다고 해서 그 가치가 많은 것도 아니잖아요. 활용도가. 근데 이 일기 부분을 그렇게 집중하고 그렇게 하는 이유가 별도로 있나요? 뭐 두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요. 하나는 사실 우리 기관이 지방에 있다 보니까 중앙에 있는 기관하고 확실히 다른 우리만의 자료가 뭐가 있을까? 라고 했을 때는 지역에서만 만들어진 일기가 굉장히 좋았고요. 그리고 이제 일기 내용을 이렇게 보다 보니까요. 어떤 생각이 조금 들었냐면 사실은 조선왕조실록이 번역되고 난 다음에 1990년대 이후로 한류가 사실 세계를 이렇게 두드렸죠.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역사의 전통이 그냥 연구자료로서만 남는 게 아니라 이게 새로운 어떤 그 이야기거리로 만들어질 수 있다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게 된 게 조선왕조실록의 완전 번역이었습니다. 근데 조선왕조실록에 번역된 내용들을 보면 대부분 다 누구의 얘기냐면 왕과 또 권세 많은 사람들과 이 네네네네. 사람들의 이야기로 이렇게 구조되어 있죠. 네.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드라마나 영화의 90% 정도가 대부분 다 왕이나 왕조 이야기. 대신들의 네, 맞아요. 얘기입니다. 예. 그게 조선왕조실록 번역의 영향이라고 봤는데 민간의 기록을 보면 딱 저 같은 사람이 남긴 기록들인 거죠. 물론 이제 양반이긴 하지만 그 지역 사회에서는 어쨌든 글을 할 줄 아는 양반이긴 하지만 그냥 지역에서 학생들 가르치는 선생님 정도 네. 아니면 뭐 지역에서 공부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어떤 그 과거 시험 치기 위해서 노력하는 유생이거나 아니면은 뭐 그 지역 사회에서 이렇게 자기 땅을 경영하면서 그 노비들도 좀 부리고 하는 지금 같으면 약간 중소기업 네. 뭘 운영한 정도 네, 사장 그 정도 정도? 되는 이런 사람들이 남긴 기록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그 기록은 이게 왕조가 돌아가는 시스템하고 전혀 다른 제가 살아가는 얘기하고 되게 똑같은 얘기들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 가치는 연구 사료로서의 가치도 굉장히 높고요. 요거는 뭐냐면 우리가 이제 일상사 미시사를 그래서 조선의 어떤 그 역사를 큰 어떤 그 큰 틀의 변화 양상으로 보는 게 아니라 한 사람의 어떤 생활과 삶의 이야기를 가지고 조선의 역사를 다시 해보려고 하는 이런 어떤 그 역사적 사료를 뭐 일상사 혹은 미시사 연구라고 하는데 그쪽으로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 보면 이거 내 같은 사람의 얘기를 좀 그 일종의 그 현대판 전원일기처럼 좀 꾸리면 정말 재밌겠다 이런 생각을 좀 스토리텔링을 해서 네네네 했었죠. 여기서 바로 그 처음에 저희가 얘기했던 과거 민간의 기록을 컨텐츠로 컨텐츠화한다. 만들고 활용한다라고 했는데 자 그렇다고 하면 실제로 이 일기, 이 민간의 일기들 이런 부분들을 컨텐츠로 만들고 활용을 어떤 식으로 또 하셨는지. 가장 처음 했던 작업은 사실은 이게 이제 그 굉장히 많이 예산을 드는 작업들을 제가 이제 문화체육관광부의 지원을 받아서 시작을 했었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그 일기들을 보면 이게 다 옛날 분들이 쓰신 거라서 이게 저같이 이렇게 한문 꽤 본 사람도 해독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초서로 쓰여진 굉장히 어려운 걸 이렇게 현대 한자로 옮기는 작업들을 처음에 진행을 했었고요. 그렇죠. 그렇게 옮겨놓고 나면 이걸 그냥 옮겨놓고 나면 이렇게 보기 어려우니까 책으로 발간하면 이걸 그냥 인터넷으로 제공하는 어떤 그 아카이브를 좀 구축하자라고 해서 일기로 DB 구축 작업을 시작을 했었습니다. 일기로요? 예, 일기류만 이렇게 날짜별로 DB 구축을 해서 연구자들이 와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니까 이제 연구자들 입장에서 어떤 일이 있을 수 있냐면 5월 15일에 모든 어떤 뭐 예를 들어 1960년 뭐 아니면 1550년 5월 4일의 기록 하면 전국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가 쭉 이렇게 한꺼번에 긁어서 볼 수 있도록 제공하는 그럴 수 작업을 있겠네요. 좀 진행을 예. 했었고 특히 안동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혹은 경기도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이런 것들을 이렇게 좀 볼 수 있도록 만드는 작업들을 진행을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중요한 거는 번역을 좀 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우리 과거에 말이지만. 어는데도 번역을 네네, 네네 맞네요. 한자로 돼 있으니까요. 네네. 그래서 지금 이제 번역 예산이 연간 한 5억에서 7억 정도 계속 들어가고 있는데 이제 그런 번역 작업들을 진행을 했었죠. 번역을 해놓고 나니까 이게 너무 재밌는 내용들은 많은데 문제는 이게 이제 창작자들이 접근하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연구자는 쉽게 적응할 수 있지만. 그렇죠. 왜냐하면 용어도 잘 모르고요. 그 당시 시대적 배경이 어떤지도 모르고 그래서 요거를 다시 창작자들이 그 창작 소스를 좀 쓸 수 있도록 만드는 그런 작업들을 다시 아카이빙 하는 게 좋겠다. 또 그걸 해야 되네. 라고 생각해서 다시 이제 창작자들 대상으로 한 그 이야기 소재 은행 만드는 작업들을 진행을 했었죠. 그래서 지금 이제 그 작업을 10년째 진행을 해오고 있고요. 벌써 지금 한 6,400여 개 정도의
소재가 제공되고 있는데 이 6,400개 정도라면 애개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연간 저희들이 600개밖에 제작을 못 하거든요. 아, 네네. 근데 이 600개 그 한 건은 어떤 얘기들을 담고 있냐면 그 한 건이 가지고 있는 그 이제 번역된 내용들 가지고 전체 어떤 그 스토리가 구성될 만한 하나의 어떤 그 이야기를 구축해내고요. 이게 가지고 있는 굉장히 다양한 얘기들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를 전문가들이 이렇게 아마 그 당시 이제 조세제도가 이렇기 때문에 아마 이런 얘기가 나왔을 거야. 그 당시 손은 이렇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나왔어. 그치. 뭐 이런 얘기들 쭉 좀 그때는 뭐 이제 농작법이 이렇게 발전했기 그렇죠. 때문에 이런 걸 재배했을 예, 것이야. 네. 예, 이모작을 했을 것이야. 뭐 네, 그렇죠. 예를 들면 이 사람이 왜 싸우느냐 하면 바로 이런 문제 때문에 싸워. 뭐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해설 원고를 좀 쭉 써주게 되고요. 또 거기다가 보면 근무 모양이나 이런 것들 같은 경우는 100번 이렇게 그 글로 써주는 것보다 사진 하나, 이미지 하나가 딱 좋거든요. 그런 것들은 없어진 건물은 3D나 이런 것들을 복원해내는 작업들을 진행하고요. 그 다음에 또 실제로 있는 것 같은 경우는 이미지를 찍어서 이렇게 보여주고 또 어떤 의뢰 과정들이 좀 필요한 것들 같은 경우는 그 과정들 2D 애니메이션이나 이런 것들을 제작해서 이렇게 작가들이 알 수 있도록 만드는 요 전체를 우리가 한 건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런 것들이 지금 한 6,400개 정도. 근데 이 과정이 어마어마하네요, 사실. 아유, 진짜 거기 그때 당시에 시대상을 다 알 수가 있겠네요. 뭐 그때 그렇죠. 뭐 예를 들어서 뭐 어떤 농사를 어떻게 했고 뭐 어떤 걸 주로 먹었고 네네. 예를 들면 그때도 배달이 있었는지 네네네. 예를 들면 네네. 뭐 그 행사는 뭐 친척들하고 어느 정도까지 같이 가서 하고 뭐 네네. 그런 게 다 나와 있겠어요. 그리고 뭐 지역에서도 예를 들면 결혼식부터 시작해가지고 네네. 장례식, 어떤, 그다음에 할 때 음식도 문화. 다 다른 거고. 예, 예. 어떤 집에서요, 결혼식을 하기로 마음을 먹어요. 예, 재밌는 거. 예, 결혼식을 하기로 마음을 먹고 나니까 갑자기 어떤 일이 있냐면 동네에 가서 모든 집집마다 저걸 다 구해오게 해요. 집집마다 남아있는 모든 식기도구들을 다 긁어 모읍니다. 아, 식기도구를. 예. 왜 그럴까 하면 결혼 날짜가 잡히고 나면 가장 먼저 잔치를 해야 되는데 잔치하면 지금 가장 필요할 게 뭘까요? 그릇이 필요하죠. 그렇죠. 사람들이 요즘처럼, 오니까. 예, 일회용품이 필요한 것도. 부족하지. 네. 그러다 보면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작가분이 이걸 가지고 어떤 갈등 구조를 만드냐면 이 집에서 결혼 날짜를 잡았는데 여기서 갑자기 빨리 결혼해야 될 날짜가 잡혔어요. 한 마을에서 2개 결혼이 동시에 겹치면 이게 지문이 불가능해지죠. 아, 그러네요. 네. 그 날짜 바꿔야죠. 네네네. 아니, 그래서 결혼 날짜를 어떻게 바꿔요? 다 바꿔야지. 잡아서 돌리고 이런 건데. 그래서 이제 이래갖고 이제 예. 막 권력 구도를 집어넣어서 이렇게 재밌는 얘기를 뽑아낼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이제 이게 그 당시 그 상황 하나만 딱 봐도 충분히 이야기가 딱 뽑혀 나오는 그런 얘기들이죠. 송첨지가 좀 한 달 미뤄. 네, 아이 그렇죠. 싫어. 아이 자네가 미루게. 네. 이런 거 갖고 또 싸웠겠네. 그쵸, 네네. 그쵸. 그렇게 그리고 싸우고. 온 손님들을 줄 세워가지고 무남동녀야. 우리 구대 독자야. 우리가 먼저 해야 돼. 이런 이야기, 민간 기록들 이런 것들 모아가지고 네. 또 책을 또 내셨다고. 그런데 어떤 내용을 또 담으셨는지 근데 지금 궁금합니다. 이런 내용을 담았죠. 이게 그렇죠. 이제 사실은 제가 이제 주로 그 지역에 있는 이야기들을 다루다 보면 어떤 재밌는 얘기들이 있냐면 뭐 지금 이제 그 안동에 가면 그 방송국이 2개가 있어요. 네. 이제 공중파 방송이. 네. 거기 이제 뭐 KBS하고 MBC가 M본부 있고 K본부 있고. 그 다 있는데 여기서 보면 그 지역 관할 구역이 한 7개 시군 정도밖에 안 돼요. 뭐 봉화, 예천 뭐 이런 정도의 시군인데 예. 9년 동안 제가 여기 안에 있었던 100년 전, 150년 전 뉴스를 지금까지 전달할 수 있을 만큼 많은 리소스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라디오를 가지고 매주 수요일마다 나가서 이렇게 옛날에 우리 지역에 있었던 그 재밌는 얘기를 계속 좀 들려줬는데 몇 년 전 오늘. 네네네. 그런 식으로. 150년 전 오늘, 뭐 200년 전 오늘. 뭐 자신날. 네네네. 뭐 그렇게. 뭐 그날 뭐 새로 예안 현감이 왔는데 지금 같으면 이제 그 뭐 안동 이제 시장이 바뀐 것처럼. 너무 재밌다. 네, 옛날은 이제 뭐 몇 년 전에 이제 새로운 어떤 또 예안 현감이 왔는데 알고 보니까 내하고 친한 친구야. 그래서 뭘 부탁도 하는 뭐 이런 기록들도 있고요. 그리고 또 어떤 이상한 사람이 이렇게 온다는 소문이 들리면 막 이를 막기 위한 노력들도 막 하고요. 막 이런 것들을 이제 계속 막 아주 뭐 그 지역의 뉴스를 다루기 정말 좋았죠. 재밌겠는데요? 네네네. 사람 사는 거 다 똑같나요? 어떻습니까? 미시사로 보면 거의 똑같습니다. 거의 똑같아요? 네네네. 뭐 스마트폰이 없을 뿐이지 비슷하죠? 사람 사는 거. 이게 왜냐하면 이제 운동장이 좀 다르죠. 지금하고 옛날하고 이렇게 우리 살아가는 그쵸. 환경과 예, 배경이 예. 다른 건데 그 환경과 배경의 다른만 이해하고 나면 사람 사는 건 똑같더라는 게 저같이 이렇게 미시사나 일상사를 계속 보는 사람들의 기본 관점입니다. 역사는 변화하지만 변화하는 건 운동장의 변화를 계속 보시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그걸 보는 게 아니라 변화된 운동장 속에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를 보니까 그거는 거의 똑같습니다. 그때도 뭐 생일 파티 했습니까? 생일 파티 했고요. 네. 생일 노래도 부르고 생일 시도 써줍니다. 똑같아요? 생일 시도. 이야, 그런 게 있었네. 네네네.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그 어떤 음식을 접대할지 뭐 이런 것들도 고민을 많이 하고요. 아니, 보면 그런 거 많잖아요. 뭐 이렇게 그 남녀 간 연애 뭐 이런 거 할 네네네. 때도 다 그 편지로 연애 편지도 주고받으니까 있어요? 시로 주고받고. 야, 갑돌이한테 이거 전해줘라. 갑돌이한테, 갑순이한테 전해줘. 뭐 이런. 실제로 이제 그 처녀총각들의
그 연애 편지를 보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깝고요. 왜냐하면 그 당시 문화가 이제 그걸 허용하지 않았어요. 걸리면 안 되니까. 네네네. 아마 있었어도 폐기됐을 가능성도 좀 높고요. 갑순아 이거 보고 찢어버려라. 다만 부부간의 애틋한 정을 보여주는 기록들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에요? 뭐 주로 이제 그 먼지에 있을 때 고생하거나 혹은 내가 이렇게 그 관직 생활 와 있는데 지금 그 아내를 놔두고 왔을 때 이 아내에게 이제 좀 그 안타까워하는 모습이라 혹은 뭐 지금 이제 잘 지내고 있는지 애는 잘 크고 있는지 그치, 왜냐면 이런 등등의 애랑 얘기들. 홀 어머니 맡기고. 네네네. 그래 여보. 오고. 난 잘 있네. 내일은 사약을 먹을 걸세. 그러면서 거기 이제 그 아니 그냥 아까 아니, 그럴 수도 있지. 아니, 유배지 가서 그럴 수도 아니, 있어요. 보물지도 찾는 걸로 유배지 합시다, 가서 그냥. 그런 것도 있죠. 그런 것도 있죠. 거봐. 그리고 심지어 이제 유배지가 쓰면 먹는 게 좀 많이 모자라잖아요. 그죠? 그럼 뭐 이번에 고등어를 좀 보내주시든지 뭐 이런 얘기를 좀 요청하는 경우도 있고 하여튼 그런 다양한 얘기들이 다 숨어 있죠. 그래서 재밌다. 이런 얘기들 중에 좀 현대인들이 좀 재밌을 만한 것들 네. 69곡지를 뽑아서 이렇게 책으로 먼저 한번 엮은 적이 있죠. 근데 그 중에서 그 우리 이상호 연구원님께서 생각하시는 뭐 정말 이거는 내가 봐도 재밌더라라고 하는 아까 얘기했던 거 말고 재밌는 기억나는 게 에피소드 하나 있어요? 해줘요. 네네. 강한 거. 너무 많아서 지금 확 바로서 이렇게 생각이 떠오르진 않는데요. 네, 뭐 유배지 없어요, 유배지? 유배지 같은 경우도 있는데요. 네. 그보다 제가 지금 이렇게 생각나는 거는 이런 케이스들이 하나 네. 생각나는데요. 예, 어떤 거죠? 그 예안영감이 되게 무능하고요. 그 지금 치면 이제 그 뭐 지역구청장 정도 되겠죠. 그죠? 네네네. 뭐 안동 군수인데 안동 시장인데 이 사람이 굉장히 좀 무능하고 능력도 없고 또 그 아전들이 온갖 행보를 다 저지도록 가만히 놔두는 요런 이제 예안영감이었는데. 네, 관리였는데. 네. 갑자기 예안영감이 사직서를 낸 거예요. 오. 그 지역사회에서 난리가 났어요. 비리가 있었나? 네, 이 사람 가면 안 된다라고 만리로 가는 사태가 막 벌어져요. 그게 왜 그럴까를 제가 이렇게 따져보니까 아니 그렇죠, 잠깐 그렇죠. 무능하다며요. 무능하고 실력도 없는데도 갑자기 그 예안영감이 가는 거는 말려야 되는 상황이 발생한 거예요. 왜요? 그만, 아니, 무능하면은 잘 됐다. 그만, 야, 빨리 오히려- 가라. 딴 사람 구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지금 생각해보면 네. 현감이 이렇게 바뀌는 게 보통 우리 5년 단위로 정기 인사가 나거든요. 네. 그리고 한 2, 3년 단위로 보통 평균 바뀌는 경우가 그때도 많아요. 임기가 그랬어요? 네네. 보통 5년을 규정 임기로 보통 하고 있고요. 근데 물론 뭐 그게 그 임금 마음이다 보니까 이게 조금 이제 좀 인사가 빨리빨리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죠. 근데 뭐 기본은 그렇다는 네, 거잖아요. 근데요? 예. 근데 네. 문제는 이 사람이 이제 발령이 나면 이 사람을 모셔오는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지역 사람들이 다 올라가서요. 그 사람들 모시고 내려오는 비용들 다 가지고서 이제 모시고 내려오기 시작을 해야 돼요. 그래요? 지역에서 비용을 대고 예, 한 달씩, 두 달씩 보통 내려오세요. 심지어는 이 사람이 예안영감 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그 지역사회에 뭐 뇌물을 좀 바쳤거나 선물을 좀 해야 될 경우도 발생하잖아요. 그죠? 네. 그러면 그것까지 올라가서 뇌물도 주고 선물도 줘야 돼요. 그러다 보면 한 사람이 부임해 오는데 드는 예산이 네. 엄청난 그 지역사회에서 아니, 마을 그게- 사람들 뭐 죽게 생겼네. 네, 그걸 다 모아야 되는 상황인데 문제는 제가 말씀드렸던 요 예안현감이 그 이전에 예안현감이 파직돼서 바뀐 지 한 1년밖에 안 된 거예요. 이제 알겠다. 또 해야 되니까. 또 그거를. 하라고 지금 왜냐하면 또 돈을 내야 아이고. 되잖아. 시간 빼고. 차라리 그래서 어지간만 하면 어지간만 하면 구간이 명간이다.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왠지 약간 너무 구간이 재밌다. 명간이라고 하는 말이 왜 나왔는지 약간 알 것 어지간하면 같네요. 구간이 명간입니다. 구간이 명간이 그래서 제가 지금 계속 진행하고 있잖아요. 그걸 아셔야죠. 네, 아마 그럴 겁니다. 네, 비용이 많이 들거든 또 데려오려면. 그거 진짜 재밌네요. 어. 생각지도 못했어요. 아니 그리고 또 제가 사료를 봤는데 네. 아까 뭐 항상 귀향 얘기 하셨으니까 근데 우리 드라마 이런 거 보면 귀향 이거 하면은 막 이런 그 뭐 감옥 같은 데 갇혀가지고 막 이렇게 머리 막 풀고 이렇게 가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고 알아서 말 타고 가고 뭐 이런 네네네. 일도 그렇게 진행됐다고 하는데 맞나요? 실제로 우리 드라마에서 나오는 귀향은 대부분 정치범이기 때문에 그렇게 처리할 수밖에 없는데요. 네, 술에다가 묶어갖고. 네, 근데 그 사실은 그 대부분의 그 조선 전체 어떤 귀향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우리 왜 귀향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이제 네네네. 저거에 따라 근데 우리가 가장 센 게 때도 위리안치라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그 지금 이제 탱자나무 속에다 이렇게 가두어서 가서 못 나오도록 하는 방식의 이제 유배형. 네. 그게 자택연금이죠. 네네네. 네. 가택연금보다는 일종의 가택연금. 지금 같으면 철책 쳐서 못 나오게 하는 거예요. 더 심한 거네. 네네. 그거는 이제 거기다가 가두리네, 가두리. 네. 예. 그런 어떤 위례안치를 섬에 가서 해라. 절도유배. 같은 경우는 이제 굉장히 좀 심한. 그래서 광해군 같은 경우가 처음에 이제 폐위되고 가장 먼저 간 게 절도유배를 가죠. 절도유배 가서 위례안치가 되는 방식을. 그럼 거의 뭐 빠져나오기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빠져나오면 안 되도록 그러니까, 이렇게 가는 그러니까 거고. 거의 거기서 죽는 네, 걸로 네, 돼 네. 있더라고요. 다른 사람 접촉을 금하도록 돼 있는데
그 외에 대부분의 유배형은 사실은 그 지역 안에 머물도록만 하도록 네. 하는 유배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지역에 가면 그 지역 사람들 가르치기도 하고 또 같이 관직 생활하는 사람이 그 지역의 현감이나 이런 걸로 있으면 되게 친하게 놀러 다니고 뭐 이런 방식들을 취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유배형이라는 건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그 드라마에 나오는 유배형은 사실은 워낙 그 정치범들을 많이 다루니까 그렇죠. 그런 거지만 그건 좀 센 거죠. 예, 일반적으로는 사실은 되게 자유로운 유배형들이 많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유배 이러면 망했다. 가문이 몰락했다. 뭐 그런 이렇게만 거긴 생각하고 한데 있는데 어쨌든 뭐 그렇지 않은 그런 유배의 종류도 많았다. 드라마 탓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뭐 이런 걸 수도 조선왕조 있어. 이런 개념일 수도 있어. 이제 뭐 이렇게 뭐 정권을 잡으면서 너가 이제 우리 전 정권이 좀 잘못한 게 있으니까 어저 부산 가서 좀 쉬다 와. 그치. 저기 어디 울산 가서 안동 가서 좀 안동 찜닭 좀 먹고 와. 그렇게 보내는 가벼운 유배일 수도 있다. 그래서 몸을 좀 낮추고 와라. 뭐 이런 형태로. 사실은 이제 그 유배형 자체가 굉장히 그 중형이기는 해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 유배라는 건 어떤 의미를 갖냐면 조선시대 사람들 같은 경우는 자기 정체성, 나의 나됨이 어디서 확보되냐 하면 자기 공동체 안에서 네, 확보가 그 돼요. 마을 떠나는 걸 굉장히 수치스럽게 생각하잖아요. 수치스럽게 생각하고 또 마을을 떠났을 때 뭐도 이러면 경제적 기반, 그다음에 그 사람의 위치, 그다음에 그 사람이 살아왔던 모든 궤적 이런 것들 다 네. 잃어버리게 되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거를 끊어서 이렇게 보내는 형이기 때문에 유배형 자체는 굉장히 중형입니다. 중형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배형이 처해지게 되면 그 안에서는 사실은 이제 새로 공부도 좀 하고 또 이제 그 안에서 사람들을 가르치기도 하고 또 심지어는 뭐 우리 유배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남아있는데 보면 놀러 되게 많이 다녀요. 그 지역 안에서 이렇게. 유배를 보냈더니 유랑단이 됐어. 네, 뭐 그런 경우도 꽤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배 자체는 사실은 명예형이기 때문에 굉장히 치욕스럽고 그렇죠. 안 좋은 형이긴 하지만. 죽으라는 건 아니니까. 네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쪽 지역에서 자기 어떤 그 생각을 좀 다리 고쳐 먹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다양한 사람을 좀 누리는 그런 케이스들도 있죠. 네. 아니 정말 이야기가 너무 재밌어가지고 너무 재밌죠. 사실 질문할 게 많은데 네. 이거는 정말 다음 시간에 모셔갖고 그래요. 다시 해야 되는 것 같고 네. 마지막으로 근데 지금 이제 현재도 사실은 지나고 나면 과거가 되는 거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런 것처럼 항상 그 일상의 이런 그 기록이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다라 정말 중요하다라는 인식을 우리 이상호 연구원님 덕분에 우리가 인식하게 됐는데 진짜로. 예 그렇다고 하면 일상에서 우리 모두가 네. 혼자서만 뭐 국학연구원 이 진흥원에서만 할 일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해야 되는 일인 것 같긴 한데 어떤 노력을 대체 해야 될까요? 이런 것도 궁금하네요. 제가 제일 아쉬운 건요. 조선은 이렇게 기록 자체가 시스템화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 시스템이 뭘로까지 만들어졌냐면 문화로까지 만들어져 있었고요. 그리고 그게 엄청난 기록물을 만들어 지금 우리에게 전승시키면서 굉장히 세밀한 연구 자료도 만들고 이야기 자료도 만들고 콘텐츠가 될 수 있는 것들을 만들어줬는데 지금 현재 이제 우리의 어떤 그 기록 문화는 어떤가를 좀 돌아볼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아까 서두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일기 안 쓴 지 20년쯤 다 되셨을 거고요. 네, 그렇죠. 네네 맞아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우리 그 이 시니어 TV 안에 지금까지 녹화된 모든 어떤 녹화분들이 그대로 기록으로 남아 있는지 하는 것들이 되게 궁금하고요. 네. 그리고 또 내 삶에서 이렇게 내 삶의 궤적들이 하나였던 그 기록으로 이렇게 남기려는 개인의 노력들이 우리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좀 아쉬운 부분들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조선시대 때 가지고 있던 이 기록열 이게 조선을 유지시키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였고요. 또 조선이 세계 최고 수준의 문화적 강대국으로 갈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였는데 그런 것들이 지금 우리를 통해서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될지에 대한 고민들은 좀 할 필요가 있다. 왜냐면 앞으로 50년 후, 100년 후에 그렇죠. 또 네. 대한민국이 네. 세계 속에서 또 어떤 위상이 맞습니다. 될지는 지금 우리 하기 나름이네요. 맞아요. 그래서 네. 이제 개인의 일기를 쓰는 것부터 시작해서 우리 가족이 어떤 기록을 남기는 거, 또 회사 차원에서 지금까지 어떻게 운영되어 왔는지를 한 어떤 아카이빙에서 기록물을 정확히 남기는 거, 국가 차원에서 기록을 자기가 이렇게 봤을 때 이 기록은 내한테 불리해, 우리 전과를 불리해라고 해서 없애버리는 게 아니라 그 다음 세를 위해서 기록을 정확하게 남겨가는 어떤 그 노력, 시스템 이런 것들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요즘은 뭐 이제 사실 이렇게 뭐 디지털 컨텐츠화가 돼가지고 진짜 저장성도 좋고 뭐 이 기간도 오래 가고 하니까 참 좋은 세상에 살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이런 맥락에서 사실 그 소셜 SNS 부분에서 이제 개인의 일상을 남기고 하는 부분들도 사실 그렇죠. 이 맥락이 이어서 하나의 맥락이죠. 이어진 네. 부분이 있을 수 그러니까 우리 있겠네요. 삼촌이 이 50년 전에 여기 좋은 데 가가지고 파스타를 먹었구만 여기 어디 칼국수 먹었구만 이런 걸 이제 우리가 다 알 수 있으니까 그런 얘기죠. 그리고 저도 통장 기록에 네. 생일 때 뭐 어릴 때부터 부모님이나 누가 얼마나 보냈는지 이런 기록도 다 남아 그렇죠. 있어요. 네네. 네네. 그것도 일종의 기록이네요. 네네. 이 그게 모든 게 다 기록입니다. 기록이네요. 네네네. 그러면은 이제 우리 지금까지 이제 얘기 잘 들어봤고 이제 시간이 다 돼가지고 그 일주일 후에 또 이
얘기를 좀 들어 그때 어떤 얘기 좀 해주실 거예요? 기록의 가치를 좀 만들어가고 또 재생산해가는 얘기들을 조금 들려드릴까 싶어서요. 네네네. 지금 아마 기록이 인정받는 가장 여러 가지가 있겠죠. 뭐 국보도 있고 보물도 있겠지만 예. 아마 요즘은 유네스코에서 이걸 세계기록으로 인정하냐 안 하냐 하는 문제가 가장 중요할 것 같아서 그 얘기를 조금 해드릴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들어보니까 예. 정말 다음 시간에는 네. 이 보물 이야기가 나올 좋아요. 수도 있겠어요, 정말. 네네. 그럼 보물이랑- 네네. 일주일간만 제가 유배 다녀올게요. 일주일 후에 만납시다. 네네네. 네, 정리하시죠. 알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그 한국국학진흥원의 이상호 연구원님 모시고 네. 민간 기록에 대한 정말 너무너무 정말 재밌는 이야기들을 이렇게 나눴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더 알차고 네. 더 재밌는 이야기로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문화야 놀자.